버쿠라지는 우리는 또 그 위로 그냥 고단수로 대응을 해내야 됩니다. 굵은 소금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바로 옆에서 목격을 했어요. 네. 이준석은 자꾸 자기가 아는 거랑 다른 얘기를 해. 어. 그때 그러면 김용남은 어떻게 해야 돼? 안녕하세요. 이거 빨간 분들. 아이고. 우리 정청래 의원님이 워낙 개인기가 있어, 이- 개인기.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야. 아니, 이준석은 너무 깐죽대던데요. 예. 근데 이준석한테 깐죽이라는 표현은 저는 너무 낮은 표현인 것 같아요. 김문수가 주먹을 휘두르는데 그 주먹에 자기가 맞아. 그래요? 해외로 계속 빠져나갑니다. 해외로 계속 빠져나갑니다. 해외로 계속 빠져나갑니다. 만약에 오늘 녹방으로 진행이 됐다면 진짜 평생 녹방 수계로 지옥에 빠질 뻔했습니다. 생방송인 거 거짓말로 했으면 딱 걸렸죠 오늘. 네, 조금 네. 전에 민주당이 지기현에 대한 폭로 사진을 공개를 했습니다. 네. 민주당에게 촉구합니다. 앞으로 폭로 기자회견은 1시 40분에 맞춰주실 것을 제가 촉구하는 바입니다. 제발 부탁드릴게요. 아유, 방송 전에 정신없어 죽을 뻔했습니다. 네. 자, 룸살롱 접대 의혹이 터진 지기현이 오늘 재판 정상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판 진행에 앞서서 본인의 그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해서 입을 열었는데요. 입을 안 여님만 못했습니다. 아유, 이제는 진짜 궁지로 몰렸어. 지기현이 네. 이젠 내가 볼 때는 쉽지 않습니다. 자, 지기현이 입장을 냈는데 어떤 입장입니까? 얘기 안 하면 재판 자체가 신뢰받기 힘들다는 생각에 말씀드려야 한다고 하면서 평소 삼겹살에 소맥 마시면서 지내고 있다. 의혹 제기된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 가서 접대 받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그런 시대 자체가 아닙니다. 삼겹살에 소맥도 사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렇게 입장을 냈습니다. 그리고 뭐 주저주저로 얘기했는데 뒤에 건 볼 필요 없고 네. 다시 좀 올려주시겠어요? 자 여기 보세요. 의혹 제기된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데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곳을 가지 않았어. 의혹이 제기된 그곳에 가지 않았다고 분명히 얘기했죠. 생각해본 적도 없다. 자 됐죠. 네. 네. 자 의혹이 제기됐던 그 사진, 그 업소 그 해당 사진을 다시 한번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장소. 예, 바로 이곳이거든요. 그렇죠. 이곳을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이 입장을 듣고 민주당이 뚜껑이 날아가서 네. 사실 사법부 자체적으로 자정작용이 일어나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길 바란다. 이런 입장이었어요. 네. 왜냐? 사법부 권위가 떨어지잖아. 그런데 저런 곳에 간 적이 없다고 해버리니까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민주당이 가만히 있기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민주당이 오늘 저 업소에 간 지기현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사진 공개합니다. 바로 이 사진입니다. 저 업소에 간 지기현이 오른쪽에 있죠. 네. 갔잖아. 갔어. 안 갔다고 했지. 네. 갔잖아. 이건 거짓말이죠. 그렇죠. 그죠? 인테리어도 똑같고.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사진을 더 공개를 했는데요. 여성 접객원이 있는 업소다라는 것을 폭로하기 위한 사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사진도 공개합니다. 여성 접객원도 있는 업소다라는 업소다. 것을 어. 보여주기 위해서 폭로한 어. 사진입니다. 여성의 뒷모습이 저렇게 보이죠. 네. 그리고 민주당은 아직도 사법부 자체에 자정 능력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또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러면 또 폭로를 하겠다는 입장이에요. 네. 왜냐? 사법부도 권위가 있으니까. 함께 동행한 사람들이 네.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람으로 지금 아주 강력하게 추정이 된다라는 입장을 같이 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건이 복잡해집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제 뇌물로 갈 수가 있거든요. 네. 뇌물 또는 청탁금지법. 네. 그러면 이제 지기현 판사의 말을 믿는다면 평소 삼겹살에 소맥만 마셨다 생각도 해본 적 없다. 그럼 이제 두 가지죠. 저기가 룸삼집이다. 룸에서 삼겹살 먹는 집이다. 최소한 불판이라도 보여주던지. 룸삼집이다 1번. 그다음에 2번 생각해본 적도 없다. 생각은 안 해봤지만 몸은 가 있더라. 몸이 가 있더라. 예, 네. 이거 말고는 다른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 아닙니까? 룸삼집은 그거는 해명이 안 돼. 왜냐하면 거기 안 갔다고 했는데 간 사진이 나왔으니까. 아니, 이제 근데- 그거는 의미가 없어. 룸삼집. 뭐 그런 데가 아니라 평소 네. 삼겹살에 소맥 마시면서 지냈으니까 네. 거기가
얘기가 내가 간된 맞은데 예. 룸에서 삼겹살 먹는 집이었다. 뭐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말이 안 사실 되는 괜히 얘기입니다. 웃자고 하는 그 얘기고. 검사나 판사 이런 사람들이 그 워딩을 굉장히 저렇게 좀 조잡하게 합니다. 아. 빠져나갈 구멍들을 아, 그래. 빠져나갈 저희- 구멍 있어요. 아. 국민들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우리 체육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읽히잖아요. 네. 거짓말 한 거고요, 사실상. 이거 조이대회 10명한테 들어가면 이거 빼박입니다. 네, 저는 그렇죠. 네. 국민들이 보는 관점에서 그렇습니다. 맞아. 네. 저는 본격적인 얘기에 앞서서 오늘 내란숙의 재판에 앞서서 저 워딩을 했거든요. 네. 네. 저는 아니 내란숙이라고 하는 중대 사건에 앞두고 그렇지. 자기 개인 신상 발언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그냥 오. 법정 밖에서 자기 입장 표명했어야 돼요. 하려면. 근데 내란 그 수계라고 하는 정말 대한민국의 전대미문의 중대 사건을 앞둔 사람이 자기 개인 발언한 거거든요. 그렇죠. 이건 공과 사를 전혀 구분하지 못하는 행태고요. 그다음에 이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법 권한을 남용한 겁니다. 아, 그 자체로. 그러네. 아니 누가 어떤 사람이 법대 앞에서 자기 개인 신상 발언할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아, 그러네. 자기는 이 사건 판사라고 해서 사건과 전혀 무관하잖아요. 네. 사건 무슨 내용하고 관련 있어요? 뭐가 관련 있어요? 절차하고 관련 있어요? 아무 관련 없거든요. 아, 그렇죠. 근데 갑자기 그 중대 사건 내란숙의 사건에서 소맥 얘기하고 삼겹살 얘기하고 그러네. 이게 지금 웃을 일이 아니고 그러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 네, 내란 그러니까 재판이 개념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저는. 그러니까 나도 이거를 만약 영상으로 봤으면 직관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내 영상을 못 보니까 이런 패단이 있네. 비공개 재판이니까. 아.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 좋은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법정에 들어가서 이제 재판을 많이 해봤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내란 수계 사건 재판을 받아야 되는 엄중한 상황에서 삼겹살 얘기하고 소맥 얘기하고 있어요. 재판장이 그러네. 진짜 황당할 거예요. 그 현장에서 봤으면. 와, 진짜 그러네. 저는 그 자체가 일단 말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지기현 부장판사가 네. 이날도 그렇지만 바로 직전 재판에서도 비공개 재판 공개 재판 얘기할 때 실제로 방청객 그 참여연대 이지연 처장이 손들고 네. 왜 비공개하십니까?라고 얘기를 했더니 거기 일일이 답변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원래 그 재판에서 진술할 권리가 없는 방청객이 그렇게 손들고 얘기를 하면 법정 소란죄로 바로 격리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곤란하니까 그 자리에서 다 답변을 해. 맞아요. 앞으로는 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삼겹살에 소맥 얘기하고 바로 룸삼집 그러네. 이걸로 이제 얘기가 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법대를 자기 개인이 사적으로 아무렇게나 써도 되는 것으로 사적 소유물로 생각하는 거예요. 맞아요. 법대를. 그러니까 법정이라는 공간, 이 재판 절차라고 하는 중대한 이 사법 절차, 그리고 심지어 법리까지 다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거고요. 지금 내용상 보면 저는 이제 지기현 그 부장판사 21일 날 또 재판이 있습니다. 내란 사건 관련 네. 그 경찰 수뇌부. 네. 이때 또 무슨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어. 오늘 이렇게 자기 발언과 배치되는 명징한 사진이 이제 공개됐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는 또 뭐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오늘 발언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앞으로는 일일이 대응 안 하겠다. 대응 안 하지 하겠다. 않고.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그럴 거면 오늘 하지 말았어야죠. 그렇지. 네, 무슨 얘기할지 되게 궁금하고요. 그런데 일단은 지금 이런 논란 자체로 예. 이 법정이 지금 모욕당하고 있잖아. 그럼 이제 조이대가 이 좀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은 이 지기현 부장판사에 대해 어떤 조치를 할 거냐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이 사람이 재판 결과와 관계자들과의 이 술자리로 재판 결과가 뒤바뀔 수도 있다라는 추정을 하게 되면 그럼 윤석열 재판은 그럼 윤석열을 그 당시에 구속해서 빠져나가게 해준 이유는 그렇죠. 이렇게 자꾸 의심이 계속 꼬리를 커지죠. 물고 생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정확합니다. 왜 소맥에 삼겹 먹는 것도 느낌은 윤석열 느낌이야. 그 느낌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법정에서 질문 답해 주는 것도 윤석열 느낌이고. 네. 왜 자꾸 이런 느낌적 느낌이 나지? 감찰에서 빠르게 징계해야 되고 함부로 그만두게 해서도 안 된다. 일단 이 재판장 직에서는 물러나되 그렇죠. 확실하게 감찰해서 징계할 거리가 있으면 징계를 해야 되고 근데 이 건 이외에 저는 그 합법적 탈옥을 시켰던 이 부분은 분명히 법을 왜곡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제가 만약에 법원 행정처면 이거 하루 이틀이면 다 조사 끝내요. 네. 뭐 오래 걸릴 게 뭐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당사자 의견 되잖아. 듣고 지금 사진 나온 그 옆에 있는 2명 있잖아요. 네. 이분들 비공개로 법원행정처가 의견 진술, 의견 청취하면 신빙성 있는 조사 내용 다 나오잖아요. 네. 신빙성 있다면 수사 의뢰하면 됩니다, 그냥. 네. 자꾸 의심이 되는 게 법원 입장에서 봤을 때 쟤는 왜 늘 하다가 오랜만에 재수없게 걸렸어. 그러니까 이게 법원 입장에서 저 걸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닌데 평소에
평소에 저 사람만 걸렸기 때문에 약간의 동정심을 갖고 있지 않나 이런 의심도 되고요. 아까 사진 지기현 부장판사 사진 네. 한 번만 더 띄우면 안 돼요? 아 왜요? 얼굴을 좀 확대할 수 있나요? 확대해줘요? 지기현 판사 얼굴이요? 네. 했다. 어떡할래요? 네. 얼굴이 좀 어때요? 술 좀 마셨네. 네, 불구스름한 느낌은 좀 있는데. 네. 아이 또 염증약 먹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지. 아무튼 뭐 이제 확인되는 건 이준석처럼. 아닌데 어. 제가 저 사진을 처음 딱 봤을 때 느낌이 네. 얼굴이 좀 너무 붉어가지고 네. 그래서 오히려 좀 사진을 찍는데 네. 오히려 저 장소를 좀 정비하고 찍은 느낌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아. 좀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좀 상상을 해봤습니다. 네네. 그래도 염증약일 수 있으니까 염증약. 그냥 상상 정도로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법꾸라지들은 어떻게 치고 들어올지 몰라. 맞아요. 네. 법꾸라지는 우리는 또 그 위로 그냥 고단수로 대응을 해내야 됩니다. 굵은 소금으로. 그렇습니다. 굵은 소금 넣고 그냥 뚜껑 덮어버려야 돼. 네. 상상이고요. 국민의힘 출신의 낯익은 정치인이 또 이재명 후보를 지지 선언했습니다. 보면서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본인도 좀 민망했는지 말을 더듬더라고요. 네. 이재명 후보의 저격수에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자로 거듭난 그 정치인 과연 누구일까요? 어제는 우리 김상욱 의원을 우리 민주당과 같이 하기로 했는데 오늘은 김용남 전 의원이 함께 해주시겠다고 해서 왜 이렇게 웃기지, 이 자리에 나는? 모셨습니다. 아, 나는 나 웃기더라고. 본인도 약간 멋져 보여. 어쩌고 해. 오늘 저 봐. 김용남 의원은 나 제가 웃기더라고. 라디오에서 꽤 싸우기도 했던 분이신데 이제 우리 한편 됐으니까 한 말씀 듣고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주당 안에서 합리적 보수의 가치를 실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표정이 좀 멋쩍으시네. 못 적어. 진짜 말 더듬어 봐봐. 빛고울 광주 민주시민 저는 이제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저의 지지 의사를 명백히 밝히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뭐 개인적으로 많은 이제 고뇌가 있었겠습니다. 그렇죠. 네. 저는 뭐 친근해서 그런지 웃기더라고. 빛골 광주 시민 여러분. 본인도 멋쩍어해. 이게 좀 저는 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네. 같은데 첫 번째는 검사. 이분도 검사 출신. 검사 네. 출신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권에서 쉽게 잘 나갈 수 있었는데 네. 그렇게 하지 못했던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또 주식 투자에 되게 네. 그 주주의 권리를 찾는 일에 되게 진심인 분이고 경제 전문가예요. 예, 경제 전문가 자본시장법. 최근에 책도 냈고 네. 상법 개정하고 주주자본주의라는 부분에서 이재명 후보와 완전 일치해. 네. 거기에 또 이재명 후보하고 일치해서 간 것이 있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건 좀 개혁신당.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후보가 뭔가 새로운 정치, 대단한 정치를 주장하면서 개혁신당을 만들었는데 같이 했던 사람 중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 보고 뭐 일당 독재도 뭐라고 말하고 있는데 개혁신당 안에서 이준석 후보의 자리는 어디인지 그리고 왜 이준석 후보랑 같이 한 분들은 자꾸 이렇게 떨어져 나오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 김영남 전 의원이 야 이거 같이 못하겠는데라고 하면서 여태까지 그렇게 신나게 욕을 했던 이재명 후보와 손 잡았다는 것은 지금에 있어서 내란 종식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 길밖에 없구나라고 저는 판단했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진짜로 본인 입장에서는 진짜 갈 데가 없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준석이랑 같이 하려고 했는데 명태균 게이트 딱 터졌어. 본인이 알고 있는 게 있는데 이준석이랑 같은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렇죠. 그때 우리는 바로 옆에서 목격을 했어요. 네. 본인도 이 굉장히 힘들어했다고. 맞아요. 왜냐면 본인이 아는 게 있는데 이준석은 자꾸 자기가 아는 거랑 다른 얘기를 해. 그때 그러면 김용남은 어떻게 해야 돼? 아는 대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진짜 오갈 데 없어진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고뇌를 하다가 이제 아마 지지 선언을 했겠죠. 본인이 뭐 50대에 민주투사 됐다고. 네. 20대에 안 하던 민주화 운동을 지금 50대에 하고 있다고 고민이지. 얘기를 했는데 그 길로 들어선 순간 어찌 보면 이번 대선에서 이런 선택은 뭐 필연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뭐 인간적인 고뇌나 가까이 있는 사람들하고 사실은 이렇게 진영을 건너오면 네.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하고 인간적 관계가 끊어져요. 네. 그런 부분들이 마지막에 굉장히 괴로웠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네. 50대 민주투사 김용남 화이팅. 네. 자, 그리고 이제는 하다 김문수 후보 선거운동원이
이재명 후보 선거 운동을 돕는 것 같은 모습이 연출이 되기도 했어요. 근데 저는 진짜 이거 보고 되게 놀랐거든요. 놀라긴 했어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부터가 일단 좀 궁금하던데 모르겠습니다. 뭐 네. 해도 너무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빅텐트, 백텐트 이런 빅텐트 처음 봅니다. 네. 저 뭐야 이거? 이게 뭐야? 아니 뭐야 이거? 이런 빅텐트가 있나? 이게 뭐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이거 저. 야 이거 안녕하세요. 이거 빨간 분들이. 아이고. 이게 뭐야 이거 뭐냐고? 선거 운동하니까 여기 와서 이러면 어떡이야 이거. 이게 뭐야? 정말. 하여튼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곡성. 와 이거 진짜 이거 괜찮은 거예요 근데? 근데 뭐 없진 않나요? 저희 동네에도 가면 이렇게 낮에 이렇게 마주칠 때가 있거든요. 운동원들끼리 가면 이제 뭐 당연히 악수도 하고 아이고 고생하십니다 이러면 손 잡으면서 조용히 아이고 그래도 난 투표는 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는 그렇고 그래요. 원래는 지하철역에서 서로 자리 싸움 굉장히 치열한 것이 대선인데 많은 의원님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국민의힘 선거운동을 보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의욕이 없는 거죠. 뭐 정말 하기 싫은 거고 아까 하와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안 하려면 안 할 수 있는 상태로 가고 싶은 사람이 많아요. 그렇게 위에가 무너져 있으면 아래도 당연히 무너지고 그런 상태면 동네에서 다 알고 지내는 사이인데 뭐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요. 더군다나 아까 거기가 전남 곡성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제 저렇게 일방적으로 사실은 저 국민의힘이 자리 잡기 어려운 곳에서는 저럴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다 우리 정청래 의원님이 워낙 개인기가 있어 개인기. 이 사활이가 좋고 개인기가 있기 때문에 네. 그분은 진짜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야. 아니 진짜 정치 DNA가 그냥 세포 하나하나까지 다 들어가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행복해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정치하면서. 정치인으로서 사는 게 너무 재밌나 봐. 좋은 거죠. 그런데 또 누군가는 정치인으로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거든. 실제로 보면은. 네. 근데 정말 그 체질이 맞나 봐요. 아니 우리 정청래 의원이 2002년 노무현 대통령 선거할 때부터 저거 했거든요. 20년 동안 이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유세차 타는 거. 근데 지금 이른바 이제 거의 뭐 중진 의원 아닙니까? 대선 주자 바로 밑에까지 와 있는데 아직도 저게 즐거우신 거예요. 재밌나 봐. 대중 정치인이 가장 체질에 맞는 분이죠. 유세 시간에만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밤에 그 정청래 의원하고 자주 어울려서 이렇게 노는 멤버 중에 하나인데 보좌관 때부터. 보좌관 출신입니다. 네. 그럼 이제 제가 제일 보좌관 때 제일 고통스러운 게 한번 놀면 2시간 놀아야 되거든요. 와 에너지도 높아. 노래방을 가면 와, 그 대단하시네. 디스코 메들리 30분짜리를 켜놓고 네, 모르는 노래가 없습니다. 대단하시다. 30분 동안 쉬지 않고 마이크를 주지도 않아요. 예. 정말 에너지가 대단하시다. 아주 넘치는 분이다. 이거는 칭찬인가요? 이거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네. 모르겠어요, 저도. 해버렸습니다 벌써. 예. 아무튼간에 그냥 타고난 정치인 제가 그냥 봤을 때는 박지원 정청래 그렇지. 두 사람은 그냥 정치하려고 태어났어.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어제 있었던 토론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경제 분야 대선 토론이 있었는데 일단 참 재미가 없었어요. 저는 예. 어렵더라고. 예. 왜 어려웠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특히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국민들을 이해시키고 국민들과 함께 하려는 생각이 애초에 없었어. 그러니까 이재명을 당황시키는 그 장면을 연출하는 게 본인의 목적이었던 것처럼 보이더라고. 그래서 딱 그냥 그 자체로만 보면 알아듣기 어려운 일들이 많았어. 예, 그래서 일단 재미도 없고 무슨 말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또 중량감이 너무 떨어지잖아. 맞아. 네. 일단 뭐 개인적인 총평을 좀 하자면은 김문수는 무식했고 어허. 이준석은 무례했고 아하. 그리고 권영국은 무적이었고 왜냐하면 무적. 아무도 공격을 안 해. 아무도 공격 없어. 무적이었고 네. 이재명은 무난했다. 무난. 이게 이제 저의 총평입니다. 오. 네. 사무네. 사무로 갑니다. 그거 언론 이런 걸 좋아하더라고. 체크 좀 받아서 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혹시 총평 하나씩 가능할까요? 총평? 어제 총평은 정청래 의원이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거죠. 김문수는 윤석열과 똑같았고 그다음에 이준석은 한동훈이랑 똑같이 간족됐고 좋다. 예, 그다음에 이제 권영국 후보는 당연히 뭐 이제 심상정 의원이랑 포지션이 비슷하니까요. 그랬고 이재명 후보는 김대중 전 대통령처럼 했다. 김문수 후보는 멤버만 그런 게 아니라 공약의 내용도 그렇고 모든 준비가 안 된 정도까지 너무 안 됐더라. 예, 윤석열 후보랑 거의 똑같다고 봤습니다. 네, 너무 안 됐어. 아무것도 몰라. 이준석은 너무 깐죽.
계속되던데요. 근데 이준석한테 깐죽이라는 표현은 저는 너무 낮은 표현인 것 같아요. 저는 뭐 앞으로 10년 한국 정치를 주물러 빌런이 탄생했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계속해서 그럴 것 같아요. 사실 뭐 김성애 의원이나 저나 이준석하고 토론을 많이 해봤는데 국회의원이 되고 어느 정도 정치적 비중이 생기면 사람이 좀 바뀌거든요. 안 바뀌어. 깜짝 놀랐어요.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 이준석 의원 이야기는 제가 이준석하고 토론하면 역시 이준석 의원은 싸가지 없고 갈라치기만 하시는군요. 모든 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야. 또 이재명 대표하는 이야기 모든 것에 대해서 거짓말 하시는군요. 나쁘게 이걸 이제 이 접도처럼 달고 하잖아요. 이게 토론의 가장 나쁜 기법이거든요. 네. 그걸 이제 정치인이 되고 대선 주자 정도 되면 버려야 되거든요. 네. 그걸 아직도 못 버리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앞으로 평생 못 버릴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준석 후보가 한 7%, 8%, 5%를 약간 넘는 수치의 지지율을 계속 보여오고 있잖아요. 대체로 여론조사에서. 그래서 두 자릿수까지 가면 어떻게 하나라고 하는 솔직히 걱정 아닌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네. 절대 그럴 일은 없겠구나. 아, 어제 예, 보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사람의 청자는 그냥 소위 둔천지에서 계신 사람들이지 일반 국민이 아니에요. 그렇지. FM 코리아더라고. 예, 그냥 딱 고 수준에서 딱 네. 그 사람들에게 소구하려고 하는 것이지 용어 사용이나 맞습니다. 그 주제나 이런 걸로 해서 이거 확장성 전혀 없다. 네. 앞으로도 그 큰일 안 벌어지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근데 좋습니다. 정말 감정적으로 여러 사람 힘들게 만든 건 사실이죠. 근데 이 감정적으로 힘들게 한 부분이 저는 선거 전략으로는 저는 실패했어요. 이준석 실패라고 보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저걸 보는 4, 5, 60대 요즘 숫자가 많지 않습니까? 보면 자기가 어떻게 다룰 수 없는 MG 이 직장의 부하 직원이 말도 안 되는 거고 시비 거는 장면이 떠오르면서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고 20대 직원은 이준석이 나 대신 우리 부장을 때려주는 것처럼 신난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준석 후보는 20대에서는 충분히 튼튼하기 때문에 4, 50대에게 안정감을 주면서 그쪽의 지지를 확대해 가서 10%의 벽을 넘어서야 그 다음에 제가 김문수 후보 대신 보수의 적자가 될 수 적장자다. 있다는 주장을 할 수 있게 되는 건데 그것으로의 확장을 어제 저는 실패했다고 봐요. 네. 그 부분이 건조하게 딱 똑같은 얘기했을 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이 또 이재명 후보의 경제관을 공격을 한다고 꺼내들은 단어가 호텔 경제학입니다. 아, 네. 그 기억나죠? 어제 네, 이 장면. 봤어요. 하나도 못 알아듣겠지? 이거는 알아들을 수가 없어. 이준석이 2017년 대선 때 논란이 됐던 그림을 다시 지적을 한 거예요. 네. 아마 그 장면을 보시면서 알아들었던 사람은 아마 거의 없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맞아요. 예. 자, 이게 일단 사전 지식이 좀 있어야 됩니다. 네. 2017년 대선 때 그때도 이재명 성남시장 때 이제 대선 예비 후보였거든요. 네. 예, 그때 지역 상품권을 지급을 하면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당시 이재명 후보의 지지자가 그 설명을 하기 위한 그림을 그린 게 있어요. 네. 근데 그 그림을 이재명 후보가 자신의 페이북에다 올렸어서 자, 그 그림을 잠깐 좀 보겠습니다. 바로 이 그림인데 이렇게 이제 보면은 이렇게 돈 10만 원을 가지고 지역 경제가 이렇게 활성화된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을 지지자가 그렸던 건데 요걸 이재명 당시 후보가 페북에 올린 거예요. 네. 근데 당시에도 요게 논란이 됐었어. 그 당시에도. 예. 과거 기사를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논란이. 근데 당시 이재명 캠프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을 다 해명을 했었어요. 경제 전문가가 아닌 지지자가 경제 이론에 맞지는 않지만 지역 화폐를 통해 경제 활성화를 표현하기 위해서 단순화해서 이렇게 그려놓은 네. 거다. 이해를 돕기 요게 위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건 뭐 당연히 경제 이론에 안 맞지. 네. 근데 그냥 극단적으로 이렇게 단순해서 표현한 거다. 이렇게 그냥 넘어갔었어. 그 당시에도. 네. 근데 요거를 이제 다시 지적을 한 거야, 이준석이. 이준석이 지적하는 그 장면 영상 보고 옵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들어오는 게 호텔 경제학이라 들어보셨습니까? 그 본인이 지어낸 말이죠. 그건 성장을 말한 게 아니고 경제 순환이 필요하다는 걸 극단적으로 단순화해서 설명한 거예요. 그럼 그 경제 순환을 했을 때 이게 결국에는 케인지언 승수 효과 같은 것을 노리고 하신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어떤 취지입니까? 승수 효과 얘기를 한 거죠. 예를 들면 돈이란 고정돼 있으면 있어도 없는 것과 같죠. 근데 한 번 쓰여지느냐, 두 번 쓰여지느냐, 세 번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경제가 순환이 되면 그 자체에서도. 그런데 이 그림 그리신 걸 보면은 도는 과정에서 돈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그 한계 소비 성향이 1로 해가지고 계속 돌거든요. 무한동력입니까 그러면? 그 그림을 그린 것은 내가 그린 게 아니고 아 본인 말씀하신 거 그대로 그렸던데요. 어디가 잘못된 겁니까? 예를 들면 그건 예일 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호텔이 취소한다는 부분까지 완벽하게 그림의 인들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런 것처럼 경제는 순환이 중요하다. 아니 저는 이재명 후보님께 명쾌하게 좀 해명하실 기회를 드리는 건데 그냥 그게 그런 거다 이러고 가시면 되겠습니까? 저는 충분히 설명해서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런 겁니다. 그래요. 네. 이준석 후보가 얼마나 나쁜 스타일인가 하면 이런 겁니다. 보통 이야기를 하면요. 케인지언이 맞지 않다. 순수 성장 정책을 해서 기업에게 돈을 주는 게 맞다. 이렇게 반대 논리를 갖고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이야기를 왜 꺼내냐면요. 이재명 법카, 이재명 기본소득, 지역화폐 이걸 억지로 비난하기 위해서 이걸 예로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담론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말꼬리를 잡아서 상대를 비난하는 데 쓰려고 하는 그 수준에 머물고 있다. 솔직히 지금도 이 얘기 다루는 게 의미가 없어요. 없죠. 사실을 알고 나도 의미가 없어. 근데 우리가 안 다룰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저런 토론 태도가 아주 나쁘다는 거야. 네. 자, 그리고 이준석은 흑백 논리로 청년층과 장년층의 갈라치기 전법이 또 들어갔어요. 이 정말 나쁜 거지. 정년을 연장하면 청년 일자리 뺏는 것 아니냐. 아 맞아요. 그 질문에서. 이재명, 너 정년 늘린다고 했지? 너 또 청년 일자리 뺏는구만. 요렇게 갈라치기. 네. 그럼 청년들 와! 뭐 열광. 이게 우리 사회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팩트 체크는 이따 따로 해주실 거니까. 네. 자, 그 장면 잠깐 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님 정년 연장을 하실 계획이라고 이제 들었는데 이렇게 되면 젊은 세대의 일자리는 악영향을 주는 거 아닙니까? 글쎄 그 점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젊은 세대도 많이 동의하고 있고요. 젊은 세대의 일자리와 정년이 늘어난 일자리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이런 식으로 답변하실 것 같으면은 정년 연장도 하고 젊은 일자리가 늘어난다 이렇게 답하실 거면은 도대체 무슨 토론을 하자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년 연장을 했는데 어떻게 청년 일자리가 늘어납니까? 너무 극단적이십니다. 예. 예. 자, 이렇게 보면은 마치 진짜로 이준석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재명이 답을 못한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솔직히 이재명이 답을 잘한 거잖아. 잘한 겁니다. 예. 저희가 이거는 약간 진지하게 얘기를 해야 진지하게 가야 잠깐만 돼. 진지하게 한번 요거는 보겠습니다. 진지하게. 지금 국민연금 몇 살부터 받는지 혹시 아세요? 65. 그렇죠. 그렇게 알고 있죠. 네. 아니에요. 올해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들은 63세입니다. 맞아요. 이거 사람들이 잘 몰라요. 무슨 말이냐면 원래 60까지 주다가 60부터 줄 수 없게 돼서 65로 바꿔놓고 4년에 한 살씩 차근차근. 천천히 늘어가는 중인데 올해 받는 사람 63부터 받습니다. 65로 했는데 65도 너무 빨리 주는 거야. 왜냐하면 지금 청년들 연금 모자란다는 얘기 하고 있잖아요. 네. 걱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연금 받는 나이를 70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라고 저도 생각하고 민주당도 생각을 한다고 지금 말할 단계는 아니지만 그렇게 돼 가는 길이라고 보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노인을 65세로 정하잖아요. 이거 언제 정한 건지 아세요? 누가? 비스마르크가 1890년에 노인들 연금 국민연금 주자 그러면서 70세부터 주자 그러다 65세로 바꿔서 이게 전 세계 표준이 된 겁니다. 근데 1890년에 독일 사람들이 몇 살까지 살았겠어요? 기대 수명이 40이었습니다. 그때 40이면 다 죽어요. 그렇잖아. 옛날에 조선시대 사람들이 일찍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65에 연금을 주겠다는 건 안 주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였던 거거든요. 그때 65인데 지금처럼 의료시설이 잘 돼 있는데 우리가 65세도 충분히 일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30대가 20년 있다가 장년이 돼서 이 사람들의 정년이 늘어나야 늦게까지 일할 수 있어야 연금을 나중에 받아야 연금을 유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건 청년을 위한 정책인 거예요. 지금 당장 노인들이 1년 더 일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지만 국민연금도 4년에 1년씩 늘어나는 것처럼 천천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금 개시를 70살로 올리고 정년도 65세로 올리고 이런 큰 그림 아래서 정년을 연장하자고 하는 건데 네. 왜 노인들은 우리 일자리 뺏어가냐. 이렇게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청년들이 앞으로 낼 연금의 부담을 줄이려면 노인들이 더 오래 일해서 연금을 더 많이 내게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이걸 갖고 세대를 가르는 거 하는 건 이건 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네. 너무 훌륭한 답인데 이준석 지지자들을 위해서는 더 표피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돼. 표피적으로? 그러니까 뭐냐, 이 너무 훌륭하게 설명을 해서 요거 안 먹혀. 이렇게 설명하면. 어떻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법정 정년을 60세로 늘린 적이 있어. 그렇게 늘렸더니 청년들의 일자리가 줄었어? 아니다. 안 줄었어. 청년들도 늘었더라. 요렇게 가져야 돼. 요거 팩트입니다. 통계가 있는 모양이죠? 통계가 있습니다. 아니 뭐 이렇게 하면 예. 노인분 5년 안 될 줄
줄 아냐? 이렇게 하면 그거는 안 이게 안 돼. 돼? 걔네는 노인 안 될 줄 알아요. 얘가 안 먹힙니다. 나도 노인 안 될 줄 알았어. 예, 젊었을 안 때. 먹혀요. 그러니까 정말 표피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그렇지 그렇게 가져야 돼. 너무 훌륭해 지금 이 답이. 예, 네. 그렇게 그냥 딱 정리하겠습니다. 자료 가지고 이거 어떡할래? 딱 이렇게 그렇습니다. 김문수가 중요하니까 네 김문수 얘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김문수가 주먹을 휘두르는데 그 주먹에 자기가 맞아. 그래요? 그래서 김문수 주먹에 김문수가 톡 돌아가는 장면 짧게 구성을 해봤는데요. 잠깐 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님께서는 불법 대북 송금으로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먹지 기소죠. 이화영 우리 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 받았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사가 모르는 부지사 이 징역형이라는 거 이거는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저도 도지사를 해봤지 않습니까? 저도 경기도지사를 해보고 우리 이재명 후보도 도지사를 해봤는데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인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딱 잡아떼시나요? 김문수 후보님 두 번이나 김문수 후보님 측근들이 경기도 산하위원회에서 정치자금 불법으로 모금해서 처벌받았는데 김문수 후보님 왜 몰랐습니까? 김은수 후보님, 그 기본소득이라는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왜 기본소득이라는 게 말이 안 되기 웃기다, 때문에 이거. 이재명 후보도 지금 아마 주장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 입당을 언제 하셨죠? 최근에? 이 웃겨. 제가 입당한 거요? 예. 저는 4월에 했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의 지금 정강 정책을 살펴보면은 기본소득을 실천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알고 그 정강 정책에 동의해서 입당하신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상황 때문에 여기 입당하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 부분은 뭐 저는 잘 몰랐습니다만. 예. 지금 당 정강 정책대로라면 한다고 돼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라 그랬는데 처음에는 이준석이 계속 이재명만 때리니까 우리 같이 이재명 같이 한번 때리자는 건 줄 알았어. 기본소득으로. 그런데 국민의힘 정강이 근데 이 있습니다. 이 있습니다. 네. 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저 기본소득을 정강 정책에 넣은 다음에 당 대표가 누가 됐는지 아세요? 이준석이에요. 이준석 대표 때도 기본소득이 있었습니다. 그대로 있었어요. 제가 지금 그 얘기하려고 해요. 똑같은 교묘한 사람이에요. 얘기야. 더 나쁜 이준석이 더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그러네요. 자기 턱을 그러잖아요. 때리면서 때린 거죠 지금. 예. 네. 이준석이었어요. 이준석 당대표 때도 저 정강정책 그대로 있었어요. 네. 뭐야? 서로 자해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도 김문수도 한마디 했어야 돼. 직전 당대표가 그 정강정책 있을 때 당대표가 이준석 후보 아니셨어요? 그러면은 그러겠지. 돌려줬어야지. 이준석은 저는 기본소득 찬성하는데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게 그나마 하나 웃기더라고. 김문수 신나서 기본소득 말도 안 되는 그래 이재명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두들겨 배자. 준석아 나는 기본소득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 그래 깜짝 놀라더라고. 아이고. 뭐야 이 새끼 왜 나를 공격해? 요거 재밌는 포인트였습니다. 네. 뭐 계엄이라든지 이런 것은 알겠습니다. 반대합니다만 충분히 들었고요. 법을 자꾸 이상한 법을 만들어가 충분히 기업을 할 수 들었고요.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네. 지금 기업들이 해외로 계속 그만. 빠져나갑니다. 해외로 계속 그만. 빠져나갑니다. 해외로 계속 그만. 빠져나갑니다.